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박력 있게. 자, 다시 할게요. 3, 2, 1, 큐. 좋네. 자, 안녕하십니까. 포프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여름다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많이 힘드시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열대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요즘에 잠을 자면서, 낮에는 더운데, 저녁엔 그렇게 막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막 덥진 않은 것 같아요. 낮에 워낙 더워서 그런 느낌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낀 건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름은 여름다워야 된다. 여름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며칠 이렇게 더운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그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그냥 이 여름을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긴 건 좋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금 준비하시거나 또 이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만 대지 마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또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품질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거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를 파는 행위를 해야 되죠. 사업은 뭔가를 팔아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어떤 제품, 어떤 거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거. 유형적인 거는 우리는 이제 뭐 재화라고 하죠. 프로덕트, 뭐 영어로 하면 굿즈, 뭐 이런 이제 뭐 개념이고, 무형의 것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에서 판매하는 그 대행 뭐 그런 상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무슨 중매 사이트 뭐 이런 것들, 결혼 중매 뭐 이런 거는 어떤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내가 어떤 유형의 비즈니스를 할 거냐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이디어가 많고 창업 자금이 적다. 그러면 이제 무형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초창기 때 사업을 할 때 돈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정확하게는 5년 반을 했거든요. 그 26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26 이전에 제가 이제 뭐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 중에 몇몇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돈도 안 들고 아이디어 드리는 거니까 용기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야. 나는 뭐냐면 짝을 맺어주는 사람이야. 짝을 맺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거나 카페에 있는데 혼자 앉아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대신 가서 이제 성사를 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식당 같은데 뭐 2대2로 앉아 있어 여자 남자 따로. 그러면 거기 가서 쓱 들어가서 그 둘이를 매칭을 해주는 현장에서 뭐 각각 뭐 10,000원씩을 받고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쑥스럽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이 아예 없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하면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옛날에 아이디어도 제가 한번 내봤고, 이제 서비스나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다들 많이 판매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판매를 한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팔리지 않아요. 우리 한자성에 이런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생. 무슨 뜻이 아세요? 생즉사 사즉생.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생각하면 살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지. 네.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그 말하고 비슷하나? 근데 어찌 됐든 내가 팔라고 하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야.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팔린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입사원이신데 이름을 내가 아직 기억을 못해. 이름이 뭐예요? 김유아. 유아. 그럼 나이가 들어서 김유아. 김유아님 계셔요. 우리 김유아님은 커피 브랜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예요? 스타벅스. 그럼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스타벅스에서? 아, 그래. 얼마예요? 뭐 사이즈? 나는 우리 매장에 있는 커피만 먹어서 4,300원 하나요? 지금 최저 시급 아세요? 얼마인지? 8,720원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4,3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마시면서 내가 30분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한번 해본 적.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혁 우리 PD님은 없죠. 그냥 사 먹자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공하는 사업가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만약에 스타벅스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저렴한 게 이제 커피 중에 4,300원짜리가 제일 저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30분 노동에 대한 대가예요. 지금 이 대학볕에서 30분 일하라고 해봐요. 나가서. 물론 안에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엄청 큰 돈 아니에요? 내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커피 한 잔 값이 8시간에 16분의 1이야. 그죠? 8시간에 30분을 곱하면 16번이니까 16분의 1을 일을 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실 그 커피가 값진 노동의 대가로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한 잔을 고객한테 판매를 하면서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내가 서비스를 판매하던 용역,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판매하던 간에 그 소비자가 나한테 내주는 돈은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내가 이 판매하는 그 제품이 그 신성한 그분의 노동의 대가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하나에 소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로 가치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치를. 예를 들면 커피를 아까 얘기했으니 커피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이제 엘로베리 제가 뭐 비즈니스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판매하는 커피가 3,300원이에요 한 잔에. 그러면 8,000 얼마에 뭐 한 20분 정도 일에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야. 저는 그걸 알아요. 그 생각을 해. 20분을 일해야 우리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우리 커피 한 잔에 3,300원이면 싸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최고 원두 우리 뭐 쓰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 그 한 잔을 마시러 오신 분들의 20분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만들어도 허투루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핫 커피가 13온스예요. 아이스는 16온스야. 같이 받아 돈을. 그러면 핫보다 아이스가 왜 더 크냐? 얼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13온스로 똑같이 해버리면 쪽 빨아 먹으면 없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냥 몇 번 쭉 빨아먹으면 없어 커피가. 그러니까 같은 돈을 받고도 이 사이즈를 올렸죠. 다른 데 같으면 아이스가 더 비싼 데들도 있어요. 얼음값이라고 받아.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이즈 더 키우고 얼음도 드리고 가격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한테 어떠한 가치를 줄 거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판매하는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첫째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냐? 성공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성공의 50%를 좌우한다고 했어요. 그 열정은 어디에 생긴 줄 아세요? 확실한 제품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열정이 생깁니다. 정확한 제품 지식이 없이 열정이 생기면 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본인이 그 제품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쓰면 이거 좋아요 어째 사기꾼이죠. 그래서 자, 성공하고 싶으면 열정이 있어야 돼. 그 열정은 정확한 제품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박사가 되셔야 돼요. 논문은 몇 편 찾아보셔야 돼요. 국회 도서관, 온라인 국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대학교 논문까지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그쪽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저 커피 한 잔 판매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전문 교육 과정 다 받았어. 그리고 커피 공부를 했어. 근데 알아버렸어. 뭘 알아버렸을까? 바리스타가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맞지가 않아. 이게 전문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자, 왜냐? 자, 보통 커피를 그라인더에 갈아요. 갈면서 이렇게 기계로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룹 이제 받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일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담는 양이 어떻게 일정해요?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템핑이라고 해가지고 눌러요, 이 커피를. 누르는 압력이 같을까? 오전하고 저녁 다 달라. 그걸 추출을 해. 커피 맛이 틀려. 같은 온도라도. 그러면 소비자는 자, 오늘 아침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확히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아침에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커피가. 근데 저녁에 와서 또 한 잔 먹으러 왔어. 아침에 먹은 맛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식품 품질로 따지면 이렇게 아침 그 다음 날 한 달 후에 언제나 뭐든지 일정한 품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는 뭐 중매를 했다. 중매에 대한 프로세스나 대응이나 이런 게 같아야죠. 어느 날 내가 뭐 부쌈 해가지고 나갔는데 막 말투나 이런 것들도 막 다르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어떤 돈을 회원비를 냈는데 이것도 서비스 질이 다르고 이러면은 이제 내가 만족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게 다르다. 왜 이게 다르냐? 뭐 별로 분칠한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비즈니스가 당연히 안 되죠. 일정해야 된다는 거. 이 진폭이 없어야 돼, 거의. 그래서 커피 기계가 사실은 내리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가 기계가 내려.
가는 것도 기계가 내리고 측량하는 것도 기계가 하고 압력도 똑같아 기계가 하니까. 근데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매일 아침에 원두 상태에 따라서 습도만 체크를 해가지고 그 습도에 따라서 그라인더 조절만 해주면 거의 일정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뜨거운 물 이야기를 했느냐? 커피가 기름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커피 기름이 있는 줄 아세요? 커피 그런 기름이 있죠. 쌀도 기름이 있잖아요. 쌀뜨물 이렇게 하면서 기름 끼던가요? 없죠. 쌀물에 기름 안 뜨잖아. 근데 기름이 있잖아 쌀에도. 그걸 현미유라고 하잖아. 근데 깎아내니까 지방이 없는 거지. 이 지방이 있죠 쌀도. 커피도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볶은 거 만져보면 기름이 엄청 많이 껴요. 그래서 매일 청소 안 하면 안 돼. 기름이 낀단 말이에요. 그 기름 끼는 게 뭐예요? 크레마잖아. 크레마가 딱 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통 커피 카페 가면 정수기 온도 혹시 몇 도인 줄 아세요? 90도, 90도. 90도짜 입에 넣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후 불든지 조금 있다가 좀 먹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찰을 해보면 거기에도 품질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가장 맛있는 온도는 70도. 그렇게 했을 때 겨울에는 요즘 배달이 많잖아요. 70도로 해가지고 한 20분 있다가 갖다 주면 차가워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매장이나 테이크아웃으로 고객이 직접 와서 바로 마실 때는 전체 우리가 290g의 컵 무게까지 저희는 저울에 무조건 재거든요. 모두 계량이에요, 계량. 근데 찬물을 컵 무게 포함해서 90g을 담아요. 담고 나머지 뜨거운 물을 하면 딱 70도까지 돼. 그래서 커피를 추출을 해요. 자, 그러면 지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방은 지방층이 있으면 향을 잡아줄까 안 잡아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물 위에 지방 기름이 끼어 있어. 그러면 이 향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요 안 해요? 방지하지. 지방층이 없으면 향이 이렇게 쑥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해요. 기름이 뜨거운 물에 잘 녹을까 찬물에 잘 녹을까? 뜨거우면 잘 녹죠. 같은 커피를 90도짜리하고 70도짜리를 같이 내려봐. 90도는 크레마 바로 깨져버려. 바로 깨지면 자, 첫 모금에 커피를 마셨을 때 이 지방층이 코팅막이 돼서 향을 잡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셨을 때 향이 코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그래서 70도여야 된다. 5분까지도 가요, 그 크레마가. 그러니까 마시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커피의 이 향과 그 지방의 그 크레마의 이 바디감을 70도의 온도만이 느낄 수 있어. 다 몰라. 나는 이해가 안 돼 버려요. 바리스타 교육에도 아예 이런 수업도 안 해. 근데 내가 뭐 일개 뭐 문과 출신이 어떻게 알겠어.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관찰을 해보니까. 그리고 비교도 해봤어. 깨져버려 금방. 향도 틀려. 바로 다 깨져버려. 그러면 배달을 가면 어차피 20분 30분 후에 크레마는 의미가 없잖아.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배달을 멀리 갈 때는 그냥 90도로 해서 바로 주지만 현장에서 드신 분들하고 그냥 가지고 바로 나가면서 드실 분들은 무조건 70도로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커피가 댓글에 한번 봐봐. 스타벅스 갈 필요가 없겠네요. 뭐 이렇게 나와봐. 3,300원짜리 커피. 저희가 엘로베리가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김밥, 키토 김밥 전문점이긴 하지만 그 전문점에 커피만 마시러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 그러면은 성공을 하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저희 매장을 자랑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남들과 뭐 바리스타, 전 세계에 얼마나 훌륭한 바리스타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업적으로 파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시고 늘 생각을 하시고, 꿈에도 꿈속에서도 그 사업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 여러분들이 흔하게 마시는 커피를 예를 들으셔야 이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사업은 크게 이제 사업 비즈니스적인 거는 두 가지는 아니고 서비스적인 거, 재화적인 거. 사업 자금이 그렇게 많이 없다면 어떤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로 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관찰만 하시면 얼마든지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화적인 어떤 부분인데, 어떤 제품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나 재화적인 부분은 신성한 누군가에는 노동의 대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신성한 노동의 대가에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가치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사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원칙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업적인 남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사연 좀 보내주세요. 사연. 늘 사업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분야가 뭐 저희 뭐 이렇게 전혀 다르더라도 제가 공부해서라도 뭐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안녕히 계십시오.